우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누군가는 왜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녹음으로 하는 거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영상 인터뷰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좀 라디오 기반의 사람인 것 같아요. 목소리 되게 좋으세요. 저는 전혀 아니 지금 라디오 아주 한밤에 한 12시 새벽 1시에 아주 차분한 라디오를 듣는 느낌이죠. 그리고 영상을 찍으면 카메라를 의식하시고 뭔가 나오는 얘기들이 좀 달라요. 네, 제가 볼 때. 그래서 목소리에 좀 집중하고 좀 편한 분위기에서 대화하듯이 하려고 이렇게 목소리만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인터뷰를 텍스트로 풀는 경우가 있잖아요, 책으로. 근데 저는 지금 이 프로젝트는 그냥 저랑 이승구 선생님이랑 만나서 얘기 나누는 것을 듣기 원하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이걸 텍스트로 풀면 그 사람 속도에 맞춰서 읽게 되고 편집이 들어가고, 그래서 약간 이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걸 주고 싶고, 오늘 선생님을 만나면서 결정을 했어요. 시간에 구애받지 말자.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집에서 들으시던 어쩌시던 이야기를 경청하실 수 있게 귀 기울여서 들어주실 수 있는 내용을 다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게 저 이제 연극하니까 베리어 프리라는 용어를 쓰는데, 베리어 프리가 이제 장벽을 허물다 라는 뜻인데, 접근성이라고도 하죠, 요즘에 연극이나 그런 건데. 근데 텍스트보다 이렇게 오디오가 더 접근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특히 이제 요즘 아이들에게 텍스트 줘도 잘 읽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귀 기울여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고, 이승구 선생님이라는 분의 어떤 영상에 집중하기보다 그 사진을 보면서 그 분을 만난 듯이 그분은 이런 분이구나,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구나 라고 해서 QR을 찍어서 이제 그것들을 집에서 들으시던 현장에서 들으시던 하는 걸 목적으로 사진과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선생님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사진 찍을 때 한 번 뵙고, 지나가다가 한두 번 인사했고, 그 다음에 감수성 코칭 거기서 네. 뵙고, 제 사진에 대한 너무 좋은 얘기를 해줘서 감사하고. 근데 선생님한테 자꾸 혼나고. 어떤 선생님이요? 감수성 코칭 선생님이 자꾸 오늘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왜 자꾸 그렇게 구박을 주시지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딱 이제 뵀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되게 망설였습니다. 딱 보고 내가 그때 핸드폰 저장했는데 정확한 풀네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았다가 망설였다가, 제가 집중력에서 이웃들을 만나면 아주 친해도 대부분 아는 척을 안 해요. 그 이유가 그분이 뭔가 편하게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뭐 핸드폰을 본다든지 나 자고 싶다든지. 근데 제가 불쑥 안녕하세요 하는 순간 만나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불편함을 혹시나 느끼실까봐 제가 지금 모른 척 하는 것도 있는데, 그날은 인터뷰를 꼭 요청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가는 내내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날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그쪽으로 지하철을 타지를 않거든요. 그 시간도 그렇고. 그날 올해 있을까? 올해 처음 있는 약속이었어요. 그 시간대에 그 장소는. 저는 원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출퇴근을 차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근데 뭘 했냐면 혼자 기분 좋게 웃으면서 갔는데 이런 게 길거리 캐스팅인가? 혼자. 근데 어쨌든 간에
좀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지나가다 저도 뭐 아파트에서 이렇게 많이 다른데 공간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뵐 기회가 또 없지 않았을까. 이 시간 내에 올해 뭐 7월 전까지 뭘 하셔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 같네요. 꼭 마지막이고 뭐 인원이 부족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을 다 하고 싶지만 다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선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을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컨셉은 나의 아저씨거든요. 네. 같이 우연히 술집에서 술 한잔하고 친해지고 한국 사회처럼 나이가 형님 동생 이런 어떤 푸근함이 느껴지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은 모르니까 제 안에 있는 기억이 이제 가족 사진 찍을 때 좋아하셔서 개인 프로필 찍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막걸리 동호회에서 막걸리 한번 주셨기 때문에 막걸리 그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면 갖다 주셨던. 네. 그래서 막걸리에 진심이시네. 또 선생님에게 사진이 저한테는 막걸리인 것 같아요. 오늘 말 들어보니까. 저도 목표가 위스테이 주민들한테 다 한 병씩 드리는 게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이제 소개를 하게 돼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활력이 없다가 엊그제 만들었던 막걸리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얼떨결에 이야기는 그렇게 드렸어요. 앞으로 우리 라인을 우선순위로 막걸리를 한 병씩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너무 맛있게 돼서 한 병씩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은 열에 한 병 정도 20가구 정도 70 몇 가구가 사세요. 그런데 못 드리긴 했는데 그거를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사진 이야기 하셔가지고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선생님한테 사진이 저한테는 아마 막걸리가 아닌가. 그래서 그 막걸리 이제 이야기를 여쭤봐야지.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은 어떤 분인지 물어봐야지 하다가 카페에 글을 쓰셨겠지 라고 생각해서 카페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지축 동네 신문 십답을 쓰셨더라고요. 기억나세요? 네,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제 데이터베이스에 우선 들어왔고요. 그래도 본인 소개? 뭐 하는 일은 뭐 숨길 일은 아니고요. 건축 설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축 설계도 다른 분야들도 그렇겠지만은 그 설계 중에 문화유산 설계를 하고 있어요. 문화유산 설계는 뭐 옛날에는 문화재란 말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법정 용어로 문화재란 말이 없어졌거든요. 이제 문화유산이란 말을 쓰는데 그것들이 이제 뭐 문제 생기거나 혹은 뭐 불이 나가지고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뭔가 외부의 위험 때문에 보호해야 될 일이 생기면 뭐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들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새로운 문화재 혹은 기존에 있었던 문화재 중에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물리적인 거를 조사를 하고 뭐 추상적인 것들 뭐 연역이나 여기 어떤 의미가 갖는 건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책 만드는 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그래서 들어와서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냐라는 그 서류에 쓰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갑자기 제가 저하고 상의도 없이 그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아까 그런 말씀드린 그런 일이다 보니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역사 탐방 기획 이런 거를 추진해서 매월 이런 일 했는데 그 다 쓴 다음에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못할 것도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게 지금 4년 돼가지만 한 번도 못하긴 했는데요. 여기 제일 가까운 이수강 선생님 묘 이 문화재가 있거든요. 제일 가까운데 뭐 가까이에는 북한산성 북한산에도 굉장히 문화재가 많거든요. 마음을 이렇게 이제 굴뚝같이 갖고는 있는데 그래서 아파트에 와서
많은 혜택을 오늘과 같은 뭐 이렇게 재밌는 일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도 뭐 재능 일하면서 이렇게 조금 아는 것들 아파트에다가 조금 좀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은 갖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질문에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나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다 좋아해요. 중요한 것은 누구랑 먹는 것이 중요한 듯합니다. 식구랑 오손도손 먹는 음식은 다 맛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금 수확한 텃밭 쌈채소는 향과 맛이 단연 최고입니다. 맞아요. 라고 쓰셨네요. 제가 아까 막걸리 라벨이 붙어 있잖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막걸리가 아파트 와가지고 배웠는데 사람을 구별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차별한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제가 1년에 많이 만들면 그래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를 만들거든요. 근데 라벨을 언제 만들었는지 꼭 해놓는데 10리터짜리를 만들면 500ml 12병이 나와요. 근데 한두 병은 꼭 남겨놔요. 남겨놓게 되면은 냉장고 제일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 냉장고는 쭉 깊은 쪽에서부터 오래된 것들이에요. 날짜가 이게 딱 있어요. 그래서 제일 뒤에는 2년, 요즘 뭐 1년 6개월. 집에 손님이 오면 제가 거기서 자, 이 사람하고는 언제 걸 먹을까 고민하거든요. 근데 묘한 거는 제가 가깝거나 좀 더 선호하는 분이 오면은 뒤로 가요, 손님. 그게 더 귀하고 오래된 거니까 더 맑아요, 술이. 청주가 맑을 정도잖아요. 진짜 맑아요. 색깔도 좀 틀리고 그리고 불순물이나 쓴맛 같은 것들, 그러니까 조금 술 본연의 맛의 그 깔끔함이 오래될수록 확실히 좋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야, 이 막걸리가 나의 인간관계를 이거를 구분을 해주더라고요. 자, 이 사람은 엊그제 체조한 거 정도. 저 사람하고 뒤에 있는 거를 먹는 거는 아까워요. 아까울 때가 있어요, 이거를. 누구 만난다고 하면은 막걸리 만든 다음에 막걸리 이야기를 하도 있더니 술 좋아하신 분들이 말만 하지 말고 달라.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는 술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하게 되면은 줘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책임을 못 지니까 이게 유통하기 어려워서. 그러면 김경수 선생님이 아마 말씀하시는 그 와인이 이야기하시니까는 이제 막걸리에 관련된 사람의 관계론이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와인은 스파게티 먹을 때 반주고 네. 그분은 더 그 콜드브루를 만들어요. 그래서 콜드브루를 그날도 한 병 만들어서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또 콜드브루에 대한 얘기가 선생님처럼 있어요. 그래서 두 분 잘 맞으실 것 같고 제가 그 한번 매개체가 돼서 만났으면 좋겠고. 술의 이야기를 뭐 정리하자면 만들어서 직접 먹는 술 자체보다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집에서 찜통은 다 있으실 거예요. 집에 특별히 필요한 게 있을까? 재료는 시중에서 사면 되는 거고 발효통 하나밖에 필요가 없네요. 공용 주방에서 주로 만드시지 않아요? 전 집에서도 해요. 그러니까 양이 많으면 주방에서 하고 집에서 그러니까 10리터가 기본이에요. 그 혹시 지나가시다가 초록색 통 보셨죠? 그게 10리터예요. 10리터면은 6리터 나옵니다. 500ml 12병. 너무 딱 하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쌀 3kg, 3.3kg 나오는데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기 이야기 하시죠. 이틀이면 돼요, 이틀. 이틀 내내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는 중간중간에 혹시 빵 만들어 보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 했던 이야기 잠깐만 말이 많아지네요. 제가 아닙니다. 나머지 50 인생 중에 잠깐 고민을 했어요. 지금 하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짓다라는 말 있죠. 우리나라 짓다. 저는 그걸 다 좋아하더라고요. 집을 짓다, 밥을 짓다, 글을 짓다, 옷감을 짓다. 짓다가 꽤 많아요, 뜻이. 그래서 요리
쪽 뭐 음식 만드는 것 쪽으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선배님한테 한번 뭐 술 먹다가 이야기했더니 투자를 하시겠다고 딱 그러시네요. 그분은 제 술을 드셨거든요.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힌트를 하나 주시는 게 발효로 만드는 먹을 수 있는 거를 다 해봐라. 술, 된장, 고추장, 김치, 장아찌, 젓갈. 시대가 좀 더 가면 이게 분명히 이걸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 거냐 않겠는가.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이 음식이 제가 봤을 때는 참 굉장히 음식의 최고봉에 있는 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도 당연히 좋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술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균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균. 제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되게 소름 끼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음식들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뭔가 결과물이 괜찮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발효에 관련된 음식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술은 꼭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서 직접 드실 수 있는 방법을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술을 왜 만들어서 드셔야 되냐면 이건 호불호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나는 대한민국의 이 배달의 민족의 피는 아니라고 보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막걸리는 전부 국법이라 그래요. 국법, 입국. 이 슬픈 역사 중에 하나가 가양주 문화가 잘린 것도 있는데요. 일제시대 때 누룩으로 만드는 전통주를 금지를 시켜요. 일본 애들이 만드는 술이 뭐냐면 국법이라고 하거든요. 입국이라고 해서 국을 넣는다. 국이 뭐냐면 쌀에다가 효모를 우리나라 전통 누룩은 약 40종류의 효모가 살아요. 어떤 놈이 더 세냐에 따라서 술 맛이 달라져요. 40종류에. 일본 애들은 일본 성격의 애들이에요. 깔끔하잖아요. 딱 하나만 놔야 돼. 40개 중에 하나만 골라가지고 쌀에다 입혀요. 그래서 그 입국으로 만든 술은 술 맛이 똑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나라 누룩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은 어떻게 40개 중에 누가 발효가 센지. 그래서 아까 제가 10명이 같이 만들어서 막걸리 동호회에서 체주한 날 무기명으로 놓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음을 해요. 누게 제일 맛있었는지. 10병이 맛이 다 달라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민족의 DNA라고 봐요. 다양한 게 있는 게. 그래서 사케 같은 것들은 도수만 차이가 있지 그 사케가 그 사케거든요. 같은 재료로 하면. 우리나라 전통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양주 술을 직접 만들어서 먹어야 그걸 안다는 거죠. 이번엔 잘 됐다 그랬잖아요. 이번엔 잘 됐죠. 잘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다른 데 안 됐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왜 안 되고 잘 되냐면 저는 똑같이 만들고 효모까지 똑같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술을 만드는 건 뭐냐면 자연이에요. 자연. 온도. 봄하고 가을에 5월달하고 9월, 10월달에 술이 제일 맛있어요. 술이 숙성될 때 효모가 발효될 때 최고의 조건이 22도에서 25도 사이에서 변하지 않는 온도. 여름과 겨울은 난방을 하거나 냉방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 아파트 구조가 다 비슷하실 테니까 들어가서 끝방은 5월달, 9월달 23, 4, 5도 중에 한 온도로 하루 종일 같아요. 온도가. 저게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이게 개인 주관 차이겠지만 제가 석탄주에 좋은 거는 새콤달콤해요. 이게 약간 차이인데 새콤이 산미는 아니거든요. 아니 신맛은 아닌데 그 새콤한 산미가 느껴지는데 이건 잘 나왔더라고요. 그 달콤함은 찹쌀로 하기 때문에 달콤함은 잘 나오는데 발효가 잘 됐을 때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직접 만들어서 다양한 술을 즐겨봐야 돼요. 그래서 시중에 파는 술이 그래서 못 먹어요. 막걸리 동호회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첫 해 연도에 참 대한민국 재밌어요. 전통 술 구독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2만 원을 내면 한 달에 우리나라의 전통주를 두 병씩 배달해줘요. 다른 종류로. 그래서 막걸리 동호회에서 그걸 신청을 했죠. 근데 이제 모여서 그 술이 도착할 때쯤 되면 우리 술도 만들고 그 구독원 술을 시음을 하거든요.
그 두 병이 시음용으로 구독된 두 병이 바닥까지 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맛이 없어서. 저희 술보다 맛이 없어요. 직접 만든 술하고 당연히 거기는 이제 이윤을 목적으로 해야 되니 공장에서나 어디서 했겠죠. 싼 재료 넣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3달 만에 끊었어요. 3달 동안에 똑같은 술이 온 적은 없거든요. 그래도 유명한 지방에서 유명한 전통주들인데 저희가 만든 게 더 맛있어가지고 그 두 병을 10명이 넣는 사람이 바닥을 못 보이겠습니까 이거를. 근데 끝까지 먹은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선생님 형식과 목적과 결과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왔는데요. 그날 저 지하철에서 잠깐 나누신 이야기로 저는 오늘 왔었던 거는 그냥 그때 그 말씀 때문에거든요.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 그냥 잠깐. 전 선생님하고도 막걸리 한잔 하고 싶은 그 옛날부터 그냥 어떤 뭐 숙제처럼 그런 게 하나가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는 거 있는 거 뭐 전시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전적으로 동의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제 목적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술 없이 술 먹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오늘 술. 다음에 분명히 또 다른 기록으로 또 만나실 것 같아요. 네, 다음에도 꼭 참여해 주시고 그때는 하는 일과 원하시는 것들이 같이 행복하게 그 행복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그때 같아요. 이후로 업데이트 오늘 이후로 다음에 또 뵙고 나중에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막걸리 얻어먹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톡 하십시오. 막걸리 드시고 싶으면 냉장고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배우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긴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